아까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 이재명 후보를 보고 좀 깜짝 놀라는 모습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아 이거 제가 봤습니다. 지켜봤습니다. 그게... 하나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자 최민희 바로 모시겠습니다. 최민희는 방송을 너무 하고 싶으셔가지고 자리에 앉으시면서도 방송을 시작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예. 저 봤어요. 저는 네 이재명 후보 보면서 놀라는 모습. 왜 놀랐냐면 네? 윤우덕 의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오. 윤우덕 의원하고 긴이 중요한 얘기를 중요한 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뒤돌아 있는데 갑자기 윤우덕 의원이 예. 저 이렇게 손가락을 그래서 뒤돌아오니까 예. 후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놀라서 너무 반갑게 그래서 인사를 나누시더라고요. 놀라서 그러고 오마이 TV가 현장에서 캐치를 했습니다. 내가 또 최민희 의원 딱 얼굴 보고 왜 놀라셨지 이거 물어봐야지 하고 있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후보가 오신지를. 오늘 현충원에 다녀오셨습니다. 게다가 놀림 받았어요. 왜요? 이렇게 후보 오는 시간에 예. 거기 권칠승 의원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윤우덕 의원하고 얘기할 게 있어서 바꾸자 그래서 바꾼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후보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잘 맞췄냐고 후보하고 악수했다고.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자 일단은 이제 어제 있었던 네. 이재명 후보 선출 그 얘기를 그래도 네. 하고 가죠. 네.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가 89.77%요. 89.77, 90%에 육박하는. 네. 9대명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90% 득표한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우선 뭐 너무 당연한 결과고요. 그리고 네. 늘 뭐 당신 민심이 뭐 떨어져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중도까지 포함한 민심도 89%였어요. 예. 그리고 권리당원은 90%가 좀 넘고 그리고 대의원도 90%가 좀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총 합치니까 89.77%인데요. 네. 이 압도적 지지의 이유는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예전에 대표와 지지자들 혹은 당원의 관계와는 좀 달라요. 이재명 대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 년입니까? 만 7년을 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시달렸잖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걱정했고 정말 돈을 받았으면 어떡하지? 근데 돈도 안 받았고 이재명 대표가 잘한 일이 전부 다 범죄로 바뀌는 걸 보면서 그 하나하나 그 재판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하나가 전투를 치르는 심정으로 같이 그렇게 지켜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우회가 생긴 거고 동지회가 생긴 겁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극적으로 체포 동의안이 이게 그 구속 영장이 부결됐을 때 기각됐을 때 그 순간순간을 함께 한 거고 그걸 넘어서 지난해 1월에는 실제로 칼침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죽음도 같이 한 거고 이재명 대표가 이거 어떡하지? 그 마음도 같이 한 거고 또 부활했을 때 그 부활도 같이 한 거고 그러니까 그 극적인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눈 사이인 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딛고 또 총선에서 대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놓고 뭐 음해를 하거나 이런 거는 참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비판 논평도 나오긴 했지만은 국민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신경 쓰지 않을 거다. 오늘 표정 참 밝으시네요, 최민희 의원님. 오늘 머리 감고 왔더니 다 그렇게 얘기하대요. 머리를 안 감으면 다 아프냐고 물어보는데 머리 감고 온 날은 다 그렇게 얘기해서 머리를 감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혜리님이 최민희 의원님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화님도 최민희 의원님 응원한다는 댓글 주고 계시고 응원의 댓글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 강조한 거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결국 뭐 통합 얘기를 제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통합. 예, 그 통합은 네. 지금 정치인 모두의 과제일 것이고요. 그러나 그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 또한 명확히 짚으셨습니다. 내란 극복. 그리고 이재명 내란 정치. 후보의 최대 강점은 제가 말씀드린 자,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 예, 참배 이제 묘소 마지막으로 감사죠. 하고 있습니다. 예, 고난을 마지막이죠. 딛고 이 자리에 섰다는 거, 네. 예, 그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 성남시장 하면서 시를 저렇게 운영할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줬고요. 효능감을 다 느꼈죠. 예,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줬고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저도 깜짝 놀란 게 코로나 때 지사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로 집에서 격리되어 있을 때 경기도에서 정말 이만한 박스가 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여러 가지 그 구호 물품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민으로서 효능감을 느꼈고 그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거는 정치가 뭐 대단한 걸 했을 때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6.15 선언 같은 거 DJ와 김정은이 포옹하는 순간 그때 느낀 효능감은 그냥 폭발한 거잖아요.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그런 거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외롭고 격리되어 있는데 그런 위로의 이만한 상자. 네. 이 효능감 거의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일반 시민으로. 예,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을 한번 보십시오. 21대 민주당과 22대 민주당의 차이. 너무 다르. 어제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민주당을 이렇게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지 않았냐. 그 말 할 때 너무 공감이 갔고요. 왜냐? 지금 21대와 22대 국회의원들이 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정청래 맞아요. 의원 그때도 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존재감을 못 보였잖아요. 왜? 정청래 위원장을 법사위원장에 아무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성이다. 예, 그리고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뭐 중도가 있었고. 날아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정청래 위원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있었던 의원들 있잖아요. 지도부를 구성하는 분들 뭐 다 네. 있었어요. 21대에도. 그렇네요. 그럼 주요 21대와 의원들이. 22대 차이가 뭐예요? 이재명 대표가 예. 대표로서 예. 인정받냐 못 받냐였어요. 21대 마지막에 대표가 되었으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표를 대다수 의원들이. 네. 그래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벌어진 거고요. 22대 때는 이재명 대표가 많은 비난 속에 네. 다시 출마했잖아요. 대표로. 그렇죠. 예, 그래서 7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 지도력을 발휘했고, 음. 예, 그리고 본인이 공천을 주도했잖아요. 네. 그래서 총선 승리한 대표로서 아하. 정말 막강한 예. 지도력을 발휘한 결과로 달라진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하나하나 짚어보면. 최민희를 과방위원장으로 시킨 거.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누가 시키겠습니까? 사실은 저 안 시키고 조승래 의원 시켰겠죠. 네. 일반적 상식이라면. 왜냐하면 그렇네. 간사였으니까. 그런데 저를 시키잖아요. 그것도 확실히 다른 점이네. 예, 그거는 기존 문법에서는 맞아요. 과방위원장이 아니라 저는 과방위 간사 정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도 저를 그렇고. 저를 위원장으로 맡기고 네. 김현 의원을 간사로 맡기잖아요. 그래서 김현 간사의 지도력으로 저희가 과방위가 잘 되는 거거든요. 호흡이 잘 맞아서. 그러니까 맞아요. 최민희 김현조. 이렇게 포석을 둔 게 이재명 아하. 대표예요. 예.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 지난 국회와 지금 국회 차이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대표였다는 게 22대 그렇네요. 국회의 근본적 21대와의 차이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댓글을 봐도 우리 민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한다. 장문성님의 댓글도 있는데 최민희 의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 또 최민희 의원을 어떻게 또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정말 그 중요한 자리, 필요한 자리에 갖다 놓느냐. 네, 그리고 저희는 응답한 거예요. 그 대표 정청래 의원도 저도 네. 대표가 그렇네요. 다소 다른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는 네. 포석을 두셨기 때문에 그 뜻이 뭔지 알잖아요. 법사위원장으로 가서 뭐 그 법사위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이번에는. 네. 과방위는 방송 장악 막아라 하잖아요. 마지막 남은 MBC 지켜 이거 아니겠어요?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게 했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성남시장 때 이재명, 또 경기도지사 때 이재명, 또 당 대표로서 이재명의 면면을 보면은
뿐만 정말 일 아니라 또 잘하네. 하나가 있어요. 비상계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네. 유튜브 실시간 방송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자가 위기 극복, 네. 예, 그 모습을 그대로 증명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그 위기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 예,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 솔직히 예. 저 얘기해 보라면 정말 짠하고 앞으로 걸을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겠어요. 예, 그래서 감사하면서 또 짠하기도 합니다. 또 그 가족이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면 내가 대통령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이런 모습들 짠하다. 그게 네. 죽음을 딛고 그 사법적 죽음 그리고 물리적 죽음을 딛고 나서 질적 변화를 일으킨 것 같아 인생에서. 네. 사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진짜 실제적으로도 죽을 뻔한 이재명 후보. 그 삶을 되돌아보고 그 면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짠할 수밖에 없고 그냥 눈물 난다. 어제 이 수락연설 보시고 눈물 난다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설 자체가 그냥 이재명의 정치 역정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전반부가 정치 역정이고 후반부가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해보자 그런 얘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자기적이고 이상한데 그 인생 역정을 바탕으로 사실 이재명 대표인들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있겠죠.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죠. 예, 근데 그걸 극복하겠다. 내 개인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후반부는 내가 나를 딛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세계로 뻗게 하겠다 가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성찰과 고뇌와 반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읽은 건 그런 거예요. 나를 극복하려는 의지 그런 거. 그래서 짠했다니까요.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그렇죠. 근데 저렇게 대통령은 공익에 나를 100% 내놓겠다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번 대통령은 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사익으로 똘똘 뭉친 권력을 사유한 윤석열, 김건희가 남긴 폐해가 너무 커요. 참 어려운 시기에 대선 후보 선출돼서 이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근본을 세우는 일인데요. 지금 김건희 행태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 보면 해먹을 결심 아닙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건 최은순의 무력 때문에 생긴 일이다. 예, 그리고 딸을 하나의 그 어떻게 표현하면 딸도 우리가 무슨 뭐 딸을 내세워서 뭔가를 하기 위하여 딸을 단장하고 이런 그 과정 생각하면 저는 그 최은순 일가의 야망으로 비롯된 일이다. 그래서 국가를 통째로 사유화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했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건재했던 거예요. 무속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통치하는 게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인류가 재정일치를 극복한 게 언젠데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지금 기본이 무너져서 지금 이렇게 욕하는 정치인들도 점집 찾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무속 찾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나 어떻게 돼 이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덕수 씨가 저러는 것도 제가 누누이 저는 늘 얘기한 게 조건으로 보면 하면 안 된다. 내란숙의 공범이라고 나는 본다. 감옥 가야 된다. 저 사람도. 그래서 조건은 계속 안 되는데 나갈 것이다. 제가 이렇게 계속 주장했어요. 맞아요. 저는 일관되게. 다들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래도 처음부터 권력욕이 있다. 그런데 다들 이제 지지난주에 이왕규 등 헌재가 임명하지 마 이렇게 나오고 나서 못 나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나간다. 왜냐? 이게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니다. 무속적 의사결정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도 본인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근본이 흔들려서 이 근본을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먼저 저는 그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냥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착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권선징악의 이 권선 그래도 권선징악이야.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잘 때마다 제 아이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동화책 다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우리 지금 사회를 보고 우리 나라를 봤을 때 윤석열 정권 봤을 때 이걸 나중에 우리 아이가 아빠 이때는 어떻게 된 거야?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되고 예. 일단 우리의 동화나 우리의 그 전설이 다 얘기하는 건 고진감래. 지금 본인이 고진감래의 과정에 있고 일단 대통령이 되면 고진감래의 고사성어를 증명하는 삶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 그렇죠. 이후에 기다리는 건 권선징악을 증명해야 되는데 문제는 권선징악은 민주당이 특검들을 통해서 악을 징벌하려고 할 거예요. 네. 예, 그 스토리상.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통합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의 길이 그렇네요. 가시밭길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이 목소리도 여러 가지도 네. 갈래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럼요. 어떻게 다 듣고 제일 옳은 방향,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참 어려운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라고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사실 내란 종식이라는 말씀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제 계속 강조를 했고 네. 아까 언급하신 이재명 후보의 그 라이브 그걸 우리 이제 오마이 TV도 그날 방송했잖아요. 이 계엄 사태 때 정말 열 몇 시간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했었는데 맨 처음에 보여드리는 화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후보 라이브를 저희가 또 오마이 TV에서 보여드렸거든요. 왜냐? 그게 제일 또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럼요. 그걸 보면서 함께했고 그 밤을 견뎌냈는데 뭐 그 내용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 오마이북에서 나온 이재명 지음이라고 돼 있는 이재명 후보의 책에 또 그 사항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책 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못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진짜 구매해서 보시면은 거기에 다 있거든요. 김혜경 여사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내용과 다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많은 분들 많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만큼 그 위기도 잡혀갈 위기까지 넘겨서 지금 온 건데 근본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말씀하셨고 네. 또 어떤 과제가 있겠습니까? 시대 정신. 시대 정신은 내란 극복입니다. 내란 극복? 예, 그리고 내란 극복을 어정쩡하게 타협할 수 없는 위치에서 시작을 한다. 아, 그 부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이미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네. 종합 특검 등 발의했거든요. 아. 그리고 최혜병 특검 예. 다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거부권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희가 맞아요.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 거부권은 없겠네요. 거부권이 와.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부권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네, 이제 그 트라우마예요. 이제 진짜 트라우마예요, 그게. 별의별 거부권을 다 행사하고 유일하게 거부권 네. 행사에서 제2에 성공한 게 과방위 법안이잖아요. KBS. KBS 네. 수신료 통합. 통합징수법인데 예. 그걸 김현 의원이 아주 정말 신속하게 발의를 해놨고 과방위가 통과시켰는데 네. 그런 것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고. 아주 깨알같이 그냥. 같이 예, 그런- 이건 최상목이. 그래요. 그거 없이 이제 국민들의 뜻을 받아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들이 다 이제 네. 공포가 될 것이다. 예, 이 부분. 일단 우리가 네. 똘똘 뭉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면 첫 번째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은 네. 이재명 시대를 보시게 되고요. 이재명 두 시대. 번째 느끼는 건 거부권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아우 속 시원해. 너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네. 되고 그래서 내란 극복이 시대 정신이고. 네, 시대 그 정신 길을 가야 내란 된다. 극복이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맞아요.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의원님. 네, 그래서 일상을 영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정치를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필요한데 예. 예,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정말 새로 세우는 거라 일단 저는 우리가 흔히 경제가 어렵다라고 느낄 때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자영업의 몰락이에요. 예, 동네 가게들이 망한다는 너무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동네 가게 특히 식당 가보면 간판이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일단 지역 화폐부터 지역 살리기 지역 화폐부터 살리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끄고. 그럼 거기서부터 마중물이 돼서 예. 이제 흉흉한 민심이 조금 이제 좀 살만하다 이렇게 온기가 퍼져나가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크게는 지금 AI 얘기를 다 하는데 예. 오늘도 에이, 일정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있어요. 후보. 예. 반도체 가잖아요. 네, 근데 SK AI 100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AI 기술 자체의 개발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AI를 ICT에 탑재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게 있고, 네. AI를 제조업에 탑재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AI 자체 기술, 예,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유일하게 아직 중국에 따라잡히지 않은 게 광대역 칩이에요. HBM. 네. 그래서 이 HBM을 고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예산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강점이 네. ICT 강국,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 교체해서 네. 이재명에게 한번 맡겨보면 ICT를 탑재한 제조업 부흥, ICT 그러니까 AI를 탑재한 제조업 부흥, AI를 탑재한 ICT 예,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한류도 꽃피울 기회가 있다. ICT 플러스 콘텐츠 플러스 AI에서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제 미래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고 그런 과제들이 있다. 네, 그래서 경제 위기 극복이다. 경제 두 번째 극복이다. 시대 정신이. 예. 그 큰 두 개 축으로 해서 네, 그게 이재명, 큰 축이고요. 네, 후보 거기에 시대 정신. 세 번째 얘기를 하면 국방 외교 엉망이 됐잖아요. 진짜 실용 외교 해야 합니다. 실용 외교. 지금 이제 뭐 이른바 이제 한미일 하겠다고 뭐 캠프도 찾아가고 이랬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 그것도 저 윤석열이 한 모든 행동은 네. 동기가 다른 데 있었다고 다른 데 저는 있었다. 봅니다. 사익에 있었다고 보기 예. 때문에 아하. 일단 그것도 새로 세워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공자가 얘기했던 제일 먼저 버리면 뭘 버리냐? 국방을 버린다. 예. 그다음에 뭘 버리냐? 먹고 사는 거 버린다. 네. 세 번째, 제일 중요하게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게 뭐냐? 신뢰다. 그게 근본 얘기하는 거거든요. 딱 그 세 가지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첫째는 네. 근본을 세워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란 종식해야 되고 네. 김건희에게 철퇴를 내려야 돼요.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된다. 김건희 의혹들이 수사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수사 개시도 못 했어요. 수사할 거다. 불러야 소환할 되잖아. 거다, 맨날 이런 수사할 얘기만 거다, 하고 있어요. 소환할 예. 거다. 그리고 소환 안 해요. 제가 이 대목에서 심우정 탄핵을 주장하다가 예. 민주당 내부에서 힘드셨어요? 극단적 강경파로 치부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심우정 탄핵은 예.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기소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그냥 넘어갑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심우정이 웃긴 건요. 자기 네. 딸이요. 아 그거 그렇다면 외교부 뇌물이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거의 보니까 저는 거의 그 그건 의혹들. 뇌물이더라고. 제가 판단하기에.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고 네. 사실은 이걸 빨리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조국 조국 전 그거 대표 비교하면 예. 이게 더 심하죠. 그러니까 국가 기관이 동원돼서. 비교 표가 지금 SNS상에 막 네, 돌고 돌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언론이 좀 제대로 보도하고 저는 예.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모든 언론은 윤석열과 함께 정말 국민의 응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응징을 받을 네. 거다. 네. 지금 김건희 수사도 심우정 탄핵 네, 꼭 저는 있어야 심우정 된다. 탄핵은 지금도 주장합니다. 지금도 주장을 네.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박태준 전 총리 묘소까지 네.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브리핑할 것 같아요. 브리핑 내용도 저희가 이따가 들어보도록 네. 하고. 자, 근데 속보를 아까 나온 거 좀 봤더니 이것 좀 여쭈고 싶네요. 한덕수 권한대행 쪽 움직임이 심상치가 계속 않습니다. 5월 1일 정격 사퇴한다는 얘기, 이 보도도 지금 SBS 단독으로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송영택 총리 비서실장 네. 사표 제출했다. 네. 준비 좀 하고 있네요. 아니 저는 이미 네, 예언했다.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가고. 언제 예언했냐면 네, 최민희 다 맞네. 최민희 제가 다 맞아. 한한 시스템 한덕수 한동훈 그때 예, 동맹 내란 때, 예. 그때 저 대통령 아.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러면서 동시에 한덕수 탄핵을 주장했어요. 내부에서. 네. 왜 한덕수가 탄핵되지 않고 계속 있으면 네. 한한 시스템 그리고 뭐를 더 구상할지 모른다. 그리고 저자는 대통령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제가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SBS 단독은 이 뉴스가 아니고 아까 아시아투데이 단독이라고 한덕수 사퇴 얘기, 그러니까 출마 얘기, 네. 이 얘기는 5월 1일 사퇴는 아시아투데이라고 정정해 드리고요. 네. SBS 단독은 이거 했네요. 이낙연
전 총리 대선 출마 뜻을 밝히고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이거는 따로 뭐 언급 안 그래서 하시겠습니다. 저기 이번에 대선 출마 네. 막 하는 걸 보고 저희 집 고양이 쪼코가 묘권을 위하여 출마하겠다고. 쪼코가 묘권을 위해 출마하겠다. 그래 이제 다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예, 너도 애둘러서 나도 표현하시는 건데. 그 국민의힘에 너도 나도 나왔잖아요. 심지어 네. 양양자 양양자 전 의원까지. 의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가 컷오프가 됐죠 1차 때. 예.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한덕수 대행이 출마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금 경선은 이게 뭡니까 예선전? 한덕수 때문에 하는 그냥 그 마이너 리그가 돼버렸죠. 국힘의 마이너 리그. 저는 저런 분들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공당이 예. 이게 되게 공당이. 이제 정치 어떤 그룹이 생각하기에 네. 예, 그게 전 친윤이라고 봅니다만 그리고 그 뒤에 김건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측합니다.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저를 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지 마세요. 추측일 뿐입니다. 있다고 보는데 예. 이 그룹은 이제 이 그룹이 윤석열을 양자 후보로 드린 거잖아요. 사실 저런 걸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 드리는 거예요. 네. 자기의 똑똑한 밖에서. 후보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양자를 잘못 들여갖고 나라를 풍비박산 직전으로 몰고 가놓고 이제는 또 새로운 양자를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일종의 계속- 정치적 양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보는 좀 낡은 이미지잖아요. 네. 예, 그런데 드립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떨까요? 게다가 이 뒤에 김건희 씨보다 더 세다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예. 최하영 부인께서는 예. 이 무속의 경지에서는 김건희보다 몇 수 위다. 뭐 예. 무속 어머니라고 예.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은 무속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이게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네. 한 수 위고 음. 결국은 우리가 한덕수가 총리 될 때 어떻게 저 사람이 됐지 했는데 그 무속의 힘이었다는 추측이 네, 무성하잖아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건상 출마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국힘도 진짜 이상한 게 저분들은 진짜 이상해요. 이 대목. 네. 우리가 한덕수 탄핵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대행을 탄핵하면 국정 안정을 해친다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럼 대행이 대통령 출마하면 국정 안정 안 해칩니까? 아니 당장 지금 심판을 보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선수가 갑자기 돼서 그라운드 선수돼서, 위로 올라와요. 축구화 신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렇게 근본을 무너뜨립니까? 아. 그래서 저는 지금 곳곳에서 근본이 무너지는데 네. 비상계엄하고 윤석열이 탄핵됐으면 최소한 침묵이라도 지키셔야지 국힘은 이 상황에서도 집권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참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 있냐라는 말씀을 아예 후보도 내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렇게 마이너리그로 전락을 했고 네. 한덕수 나와서 뭐 빅텐트 얘기까지 언론에서는 계속 빅텐트 실패죠. 펌프질하고 있는데 펌프질하지만 실패입니다. 실패다. 왜냐하면 빅텐트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빅텐트란 기호 2번 받으려면은 일주일 안에 5월 10일, 11일 그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에. 예. 제 말은 그건 빅텐트가 아니에요. 그냥 국힘하고 단일화하는 거지. 예, 그렇지. 말만 빅텐트라고 빅텐트란 유승민, 예. 그다음에 이준석. 이낙연, 이준석, 네. 그다음에 뭐 또 일부는 뭐 민주당의 젊은 과거 의원까지 되고 되던데 이렇게 정파와 상관없이 크게 치는 게 빅텐트고 그렇죠. 이른바 빅텐트. 국힘 내부에서 저기 25% 내지 30% 치는 게 무슨 빅텐트입니까? 스몰 텐트지. 스몰 텐트지. 예. 스몰 텐트. 그냥 뭐 햇빛 가리개 정도 제가 치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양산 양산. 예. 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 네. 자, 그러면 김건희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저희가 네, 아까 네. 과방위에서 청문회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나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심신미약, 심신쇠약. 세약, 네, 심신세약. 네.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올리셨던데 직접. 일단 제가 보기에 네. 그 이번에 과방위에 나온 출석 못한다 불출석 동의서는 네. 핵심이 뭐냐면 이건 특히 교육위 위원님들과 어. 잘 보셔야 되는데 예. 김건희의 필체입니다. 필체. 필체. 예,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 예. 김건희 석사학위 논문 거기에 보면 교수들이 사인을 했는데 사인이 한 명이다 이런 의혹이 있었죠. 예. 그 필체와 요 필체를 전문가에게 대조시키는 게 지금 네. 빨리 하셔야 될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건 보면은 과방위 영역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서 예, 필체가 올려서 직접 올렸어요. 예, 페이스북에. 제가 그 올린 취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이 출석 요구서도 안 받고 예. 저희 과방위 행정실 직원과 네. 저희 의원실의 비서관이 갔는데 집에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어 있다고 하더랍니다. 비어 있더라. 예, 그래서 우편함에 꽂고 왔어요. 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가 틱 왔는데 네. 중요한 거 심신쇠약인데 그 의사의 진단서가 없었어요. 진단서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만 사유서만 틱 낸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혹시 추가로 진단서를 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본데 아직까지 보고 없었고요. 이렇게 되면 심신쇠약이라는 저것은 그냥 본인 혼자 생각한 것으로 지금은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불허합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불허한다 이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김건희 씨에게 전달될 것 같아서 페북 취지는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30일에 있을 이제 청문회 안 나오면 고발합니다. 고발한다. 예. 예, 게다가 김건희 씨는 고발해 마땅합니다. 자, 고발되면 그 후에 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텐데 지금 필체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거 저 필체와 그 오마이뉴스에서 하셔도 좋고요. 저 필체와 논문에 이렇게 사인한 필체.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처음 나온 거예요. 김건희 필체라고는. 그래요. 이거 주목을 해봐야 된다.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목걸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건진법사가 나는 뭐 그거 잃어버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잃어버린 지점에 김건희가 가서 주었을 것이다. 그 잃어버린 거기 갔어. 이름하여 던지기 수법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추정을 한번 소설 한번 써보신 건데. 예, 저 원래 소설가예요. 창작과 비평으로 정식 등단한. 소설가예요. 저 몰랐어요. 그것도 그 권위를 인정받는 창작과 비평으로 등단. 1988년 여름호. 거기에 2명의 작가가 등단합니다. 누굽니까? 유시민과 최민희. 유시민 작가는 거기에 달이라는 저는 성난 휠체어로 등단했습니다. 성난 휠체어로 제목이 그래서 지금 소설을 쓰는 거다. 써보셨는데 던지기 수법으로 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목걸이를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6천만 원대는 지금 8천만 원대로 또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목걸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목걸이. 지금 이게 사실로 확인됐건 안 됐건 나오는 얘기 너무 추잡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방송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제가 정치평론을 2016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서 그 전에는 무속이라는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맞아요. 게다가 무슨 영부인이 디올백 받았다는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명품백 얘기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진짜 참 정말 답답하고요. 창피합니다. 자, 창피한 상황. 그래서 이재명 시대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로 바꿔내야 된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충원 참배 이후에 또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이 현장 생생하게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이재명 후보 말씀 들어보죠. 지금 그러니까 역대 선거가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당이 반성하는 것은 저는 2022년 대선 때 이래서 졌다 저래서 졌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핵심 이유는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천정부지로 부동산 값이 치솟았고 그 30대에게 내가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겼다는 박탈감을 줬고 40대에게는 그 세금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이 두 가지 내가 늦게라도 집 사고 싶었는데 못 사는 경우. 그다음에 나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가 서울에서 집 있는데 내가 팔 것도 아닌데 세금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하여 40대 투표율이 낮았어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요게 핵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매우 실용적이며 원칙적인 입장 견지하기 때문에 네. 요 부분의 위기만 극복하면 저는 뭐 이재명 시대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